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치 투자자라면 한 번쯤 분석해보거나 투자해봤을 삼영무역이라는 기업의 주가와 주주총회에 참석한 후기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월 30일 종가 기준 삼영무역의 주가는 14,9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752억 원입니다. 삼영무역의 2020년 결산 실적을 보면 매출액 3,924억, 영업이익 224억, 당기순이익 347억, 이 중에 지배당기순이익이 28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총계는 5,332억, 자본총계는 4,213억, 이 중에 지배자본총계가 3,793억입니다. 2020년 결산 실적 기준으로 주요 투자 지표를 본다면 PER 9.5, PBR 0.7, PSR 0.7, ROE는 8에서 10 정도로 성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삼영무역의 주가는 대체적으로 저평가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삼영무역의 주주총회는 어제 오전 9시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삼영무역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건물이 삼영무역 본사고요. 아마 홍대나 합정 쪽 걸어 다니시면서 이 1층에 신한은행이 있는 건물을 아마 얼핏 보셨을 것입니다. 1층에는 신한은행, 3층에는 지리네 코리아, 4층에는 JT 친해저축은행, 그리고 5, 6층에는 관계기업인 애실로 코리아에 임대를 주었고요. 7층부터 9층까지 삼영무역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층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홍대 합정 쪽에 사무실 필요하신 분은 이 연락처로 아마 임대 문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영무역 창업주의 2세이자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인 이승용 대표이사의 진행으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특이사항 없이 모두 통과됐고요. 저는 재무제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이 연결 재무제표상에 기타 비용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작년에는 없던 이 기부금 43억, 그리고 작년에는 불과 1억대에 불과했던 잡손실이 25억 원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삼영무역 측의 답변은요, 이 기부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내역이고요. 요즘 저금리로 인해서 이 기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만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충분한 복지 지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기부금 액수를 늘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진 않겠지만 추후에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잡손실은 이 계열사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중요한 내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삼영무역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에 대해서인데요. 삼영무역은 작년 3월 18일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대한 배당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2020년에는 배당금 500원, 이후 50원씩 증가해서 2021년에는 550원, 그리고 2022년에는 600원 이렇게 배당하는 것을 방향으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한 대로 2020년에는 500원, 그리고 이번 2021년에는 550원을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궁금했던 점은 이러한 배당 정책을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고요. 삼영무역 측의 답변은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현재의 배당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른 주주분께서 삼영무역 쪽과 주주간담회를 별도로 한다고 알려주셔서 참석을 했습니다.
삼형무역의 정용철 IR 팀장님이 간담회에서 주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기존 주주분들은 계속 이렇게 주주총회 끝나고 간담회를 하고 계셨던 듯 합니다. 작년 달튼과의 감사선의 문제로 충돌이 있어서 그렇는지 예상과 다르게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응대도 진지했고 주주가치 제고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삼형무역 주가 부양에 대한 건의도 나왔는데 최근 한국투자밸류 운용이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이 삼형무역 주가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듯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총에 참석해서 이 전반적으로 느낀 것과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요. 먼저 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사업 모델과 재무 구조는 매우 안정성이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관건일 듯합니다. 화공약품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체적인 성장은 힘들 것 같고 그때그때 시장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렌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다른 회사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렌즈 부분의 성장성을 크게 보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인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시력 저하로 안경 착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요. 작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렌즈 매출과 이익이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이 공장에서 생산이 차질을 빚은 이유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삼형무역의 안경렌즈 사업과 실적 추이에 특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삼형무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